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제1부 나는 뉴스메이커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저도 인사 좀 교수님 해야 해야 되나요? 예. 교수님 안 하시면 안 돼? 하세요, 그러면. 건너뛰죠 뭐. 예,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왜 그랬냐면 예. 제가요. 그 화장품 중에 예. 그 우윳빛 화장품 같은 거 들어봤어요? 우윳빛깔이요? 우윳빛깔. 어, 그 어느 때 그걸 쓰죠, 우리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괜히 여성이 막 신선해 보이고 그렇죠. 막 순수해 보이잖아요. 순수하고, 예. 근데 오늘 그와 같은 분을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진짜요? 예. 예. 자, 우윳빛깔 같은 남자, 네, 우윳빛깔을 띠고 있는 남자,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표현이 맞았어요, 제가? 우윳빛깔 같은 아, 남자? 저는 청장님 뵌지 예. 좀 됐는데요. 예. 항상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복잡했어요. 부평구 왜냐면 저희가 사전에 사실 조율을 별로 않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대본이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부평구 그 공보실에서 준비를 엄청나게 했는데 정말로. 자료를 거의 한 트럭을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20분 내에 이거 무슨 재질 이걸 다 합니까? 오늘 근데-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아요. 근데 부평이 정말 이게 그 큰 이슈들도 많고요. 그 주민들의 관심 사항도 많아서 예. 좀 가급적이면 우리 청장님께서 많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좀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마 청장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부평 말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발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발전보다는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투기하고 싶은 분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엄청 변할 것 같습니다. 발전적 변화. 발전적 변화니까 네. 오늘 상세하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길지만 경우에 따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료가 많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해보시죠. 이야기 보따리 풀어가시는 거는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죠. 예, 우리 청장님 좀 어려운 또 시간 내주셔서 자리에 오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청장님께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지역에 뜨거운 그렇죠. 예. 부평 지역에 가장 큰 관심 있는 이슈가 있다. 그럼 뭘로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부평에 요새 많아서요. 예. 그 군부대 이전에 나간다는 것도 있고, 뭐 미군 기지가 이제 올해는 이전에서 나가는 거 평택으로 가는 게 좀 가시화될 것 같고, 또 굴포천 복원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이 하는데 그것도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 발전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 그랬나요? 그 지난 선거 때 지금 이제 구청장님으로 도신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게 몇 개월 되셨죠? 지금 이제 한 9개월? 9개월. 실대 네. 민정구청장 되신 지가 9개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선 득표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당 얘기 되잖아. 우리는 시사니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이신데 시장하고 또 그 지역의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보다도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아마 가장 높으셨죠? 가장 높았죠. 예. 본인 것인가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높았는데 예. 국민들이 힘을 콱 밀어준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한번 부평하지 바꿔라 이런 그렇게 받아들이신 건가요? 네, 구민들이 하여튼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갈망하셨고 그때 예. 분위기도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이제 좀 표를 주시는 상황이라 뭐 제 개인적인 영향보다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을 너무 저질러 그래서 그런지 이거 뭐 안 저질러 놓은 데가 없어요. 이제 하나씩 좀 봅시다. 그러시죠. 뭐. 예. 우리 청장님 좀 젊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젊은 층에 대한 배려, 특히 일자리 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낱낱이 공개하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지금 어쨌든 일자리가 전국적인 화두고 네. 특히 이제 청년 실업이나 청년들이 이 취업 혹은 뭐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 창업하는 거 좀 지원하려고 하고 청년들한테 더 일자리를 주려고 하고 해서 그 인턴 사업도 올해는 한 10억 정도 예. 이제 규모로 더 확대돼서 할 거고요. 청년 창업도 시범적으로 이제 한 10명 정도 해서 임차료라든가 공공요금 그것조차도 이제 부담돼서 쉽게 창업을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또 청년들이 이제 좀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창업이나 취업에 대해서 그런 유유기지라고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부평에서도 한 군데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산동 산업단지 있는데 그 산업단지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제 유유기지가 들어오면 그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앞으로 취업에 대해서 어떤 꿈을 키우고 창업에 대한 것도 서로
정보 교류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소통 공간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 사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이게 뭐 구비로만 하는 건 아닌데 국비랑 네네. 이제 시비 매칭이 되는데 국비 사업에 이제 공모가 되고 예.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가 있는데 거기서 예. 적극적으로 청년 취업 뭐 인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네. 저희들이 그 확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비, 시비, 구비 같이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 창업하는 분을 10분을 뽑아서 네. 임차료하고 네.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10분 창업하실 분 부평구 일자리과 지금 확인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청장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 일자리 창출과라는 그 그러니까 과 조직이 하나 말씀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과 예전하고 네. 좀 달라진 그 조직 개편에 의해서 좀 부서가 만들어진 건가요? 예, 이제 민선 7기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조직 개편 이제 대대적으로 했던 거는 한 거의 10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이제 구에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분야도 좀 더 변화가 있어서 연구 용역을 해서 올해 1월에 네.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일자리 기획과가 있었는데 창출에 좀 더 뭐 말장난하자는 건 아니고 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된다. 지금 뭐 계획상은 저 임기 내에 뭐 44,000개 이건 뭐 공공근로나 뭐 어르신 일자리 이런 게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올해 19년도에도 10,000개 조금 넘는 일자리가 부평구에서 창출되리라고 이제 저희들은 계획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가 새로 생긴 것처럼 아까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네. 공모도 해서 예. 좀 부평에 있는 청년들,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최대한 늘릴 수 있게 서포트하려고 그 관련 조직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청년 일자리 10,000개가 목표시구만요. 10,000개 예, 만들겠다. 10,000개 조금 넘게. 예. 제가 볼 때는 청장님께서 새롭게 이제 조직도 네. 재구성을 하시고 예. 이렇게 강력한 또 뜻도 갖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좀 탄력이 좀 붙을 것 같아서 아 저는 기대가 일자리라는 될것 게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지역에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사실은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근데 예. 10,000개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10,000개 못 만들면 청장님 연말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켜볼 거거든요. 네, 네. 네. 10,000개 만들 것 같아요. 예. 느껴지니까. 그렇게 또 저희들도 응원해야죠. 예, 응원해야죠. 예. 근데 이제 일자리 만들려면은 이제 무슨 청년들한테 어떤 대화 공간도 좋고 다 좋은데 기업들이 그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뭐 어떤 활력을 찾고 그렇죠. 특히 소상공인들도 좀 힘을 좀 얻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네,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하는 게 있는데 부평구 저 들어갔을 때는 그 잔액이 있어야 12배로 이제 보증을 서주는데 예. 마이너스 6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1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총 12억 원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한 군데에서 경영안전자금으로 3천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새롭게 이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일자리 창출과도 조직 개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지원과에 사실 경제랑 직접적인 관련된 거는 2개 팀밖에 없었습니다. 예, 생활경제팀하고 이제 기업지원팀이 있었는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로 인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소상공인 지원 팀, 소상공인 팀을 따로 하나 만들고 네. 또 말씀하신 일자리나 그러려면 기업들 유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산업 육성 팀도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 2개 팀이었죠. 거기에 다른 팀이 섞여 있었는데 경제와 관련된 게 4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내가 예. 육갈 남자 초대하면 정보 많이 얻을 거라 그랬죠. 자, 소상공인 40군데입니다. 40군데 1인당 최대 3천만 원씩 총 12억을 보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제도가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면 예, 예. 인턴 사원 10억 그리고 우리 저 10명의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임차료 등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40군데 소상공인한테 또 최대 3천만 원까지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했거든요. 저 이행 여부는 저희가 지켜본다고 했고요. 계속 정보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네. 그 일자리나 이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지만 이 부평은 이 GM을 빼놓고는 사실은 이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 그 페이스북 저도 이제 잘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페이스북에 또 GM의 뭐죠 아태 본부가
부평이 그대로 자리를 이제 잡고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좋은 기사가 났는데 예.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것들이 부평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작년 그 선거 국면에서 GM이 철수하겠다 뭐 이런 게 그랬죠. 나와서 상당히 지역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인천 전체로도 지금 GRDP 한 15% 정도는 한국 GM이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평에서 미치는 여파는 더 크죠. 그 안에 계신 노동자들이나 인근 상권, 그렇죠. 예, 그 예. 가족들, 협력업체들. 그래서 그 아시아 태평양 그 헤드쿼터거든요. 지역 본부, 예. 아태 본부가 부평,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 온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고 뭐 구청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지역에 이제 홍영표 민주당 예, 예. 원내대표나 박남춘 인천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에 이제 뭐 산업은행이나 정부 부처랑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한국 GM 측 그리고 GM 본사랑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과실을 이제 그때 맺어서 아태본부 개소식에 이제 저도 초대돼서 갔는데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이제 불안한 게 이게 또 언제 또 이제 GM이 또 한국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렇죠. 불안감이 예, 예.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있는데 노동자들 입장을 봐도 그렇고 그때 이제 환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개소식 전에 앞으로 그 GM 그 노조위원장 지부장이 그 모 사장님한테 GM의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네. 앞으로 10년은 그러면 잘 가자 그랬더니 왜 10년만 가냐 더 가자 예. 그런 답변 들었는데 상당히 흐뭇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GM 전체 그룹의 이제 수석 부회장 GM에서 이제 서열 두 번째가 되는데 베리 앵글 그분이 이제 인사말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북미를 본인이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 예. 미국이나 캐나다 거기 지역이 우리 한국 GM의 최대 구매자가 될 거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산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법인 분리하면서 한국 지금 그 테크니컬 센터 그걸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R&D 개발 부분 그리고 생산, 판매 뭐 이런 것까지 총괄하는 복합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생산 기지 그렇게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그 아태본부 개소와 맞물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과연 애지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예. 제가 멍석 깔고 예. 직업 바꾸라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GM 아태본부가 인천에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가끔 GM의 이제 철수설 네. 뭐 심심치 않게 맨날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얄미울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옥을질 하면 그냥 옥질나고 철수설 뭐 이렇게 그렇죠. 흘렸다. 더 많은 뭐 지원이나 네. 이런 걸 또 그죠. 유도하려고 예, 네. 좀 끌어들이려고, 예, 그런 끌어들이고 것도 있었고. 살짝 또 없고 지금도 예, 뭐 예. 또 SUV 뭐 이쪽에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 중국 간다는 소리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거든요. 예, 예. 앞으로 GM이 이제 철도설 얘기 안 하고 본격적으로 생산할 게 몇 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애지력에 대한 저는 질문이거든요. 그날 얘기한 걸 바탕으로 최소 10년은 예. 10년. 우리 한국 GM이 네. 여기서 생산, 판매, 개발, 연구 개발까지 네. 최소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음. 예측을 해봅니다. 현장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네. 제가 청장님 뭐 임기 계시는 동안에는 뭐 예. 끄떡 없다라고 그렇다 봐도 그렇게 봐야 돼요. 되겠죠? 예. 잘못하면 선거법 걸리죠. 아, 예. 임기가 오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아니, 신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 예. 가족 중에도 네. 그 다니시는 GM에서 분.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관심 갖고 우리 식구들 모이면 그 얘기 정말 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정말 마음에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GM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얄밉지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예, 예. 그 애지력이 맞기를 제가 청장님 맞으시면 멍석 깔자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GM 얘기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잘 여쭤보시면 그렇죠. 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예. 기왕 나온 게 조금 더 여쭤볼게요. 공장이 그래요. 지금 두 개죠, GM이요. 네네. 1공장, 2공장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공장 쪽이 자꾸 생산이 축소가 되고 이래서 네. 노동자들이 불안해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모임으로 봐서는 2공장도 원활하게 돌아갈 걸로 보이시나요? 근로자 수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말이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희도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차가 좀 물량이 들어와야 돼서 네. 여기서 생산량이 늘어나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런 걸 뭐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지만 아직은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두 개 공장이 다 100% 가동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전에는 우리가 GM 자꾸 GM이 이쁘니 안 이쁘니 이렇게 뭐 하지만 그래서 GM 차를 지역에서 좀 사주자까지도 나와서 그런 운동도 그랬었죠. 했었잖아요. 예, 특히나 IMF 네. 때는 그때 그렇죠. 그 부평 대우가 엄청나게 가장 큰 타격을 입어서 예, 뭐 거의 뭐 협력해서까지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대우 살리기 운동도 그래서 네. 그래도 저도 대우차 샀거든요. 그렇죠. 그 인천 시민만큼 GM 차 많이 사주는 데도 없어요. 예. 그걸 네. GM 본사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 참 안타깝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인천 시민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지금 청장님이 분위기 전달했고요. 그래서 GM 아태본부를 계기로 GM이 더 활성화되기를 좀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숨 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질문 예. 하시죠.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지역에 사실은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경제 활성화 때문에 또 많이 주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사실 부평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부평 한복판에 또 이 미군 기지가 아, 미국 네. 기지.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금 뭐 환경 오염 문제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이전 계획이 이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토양 그동안에 묵혀왔었던 이 토양 정화 문제가 좀 심각한 이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미군들 있으면 이렇게 토양이 오염이 되는 줄 몰라요. 뭐 기름 때문에 그럴까요? 폐유 그렇겠죠? 버리고 뭐 예, 이런 예. 것들도 영향이 크죠. 예. 그럼 앞으로의 진행 그 단계는 어떻게 지금 가고 지금 있을까요? 환경 정화하는 게 큰 예. 문제고요. 그거 전에 이제 우선 반환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토양 오염이 덜 된 곳. 아. 미군들이 주로 생활하던 곳 이런 곳들은 이제 조금 오염도가 낮거든요. 본인들 예, 예. 사는데 옆에다가 뭐 폐유 버리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겠네요. 이쪽 예, 예, 예. DRM 끝쪽에 주유하고 뭐 이런데 이제 네. 폐유라든가 이런 것들 버리고 그래서 다이옥신도 일부 검출된 지역이 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그 환경 정화 작업 가고 그러면서 그 장고갯길 서구랑 연결되는 그 길도 이제 좀 미리 환경 정화랑 맞물려서 같이 도로 개설도 좀 빨리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시설 중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뭐 전체 조성이 완료된 다음이 아니라 뭐 체육 시설이 됐든 오염이 덜 된 곳에서는 그렇게 좀 활용하고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그 캠프 마켓 그렇게 그렇죠. 지역 주민들을 예, 예. 많이 부르셨잖아요. 네, 네. 미군들이 부르는 대로 예. 원 땅 소유주는 국방부인가요? 지금 현재요. 예, 예. 지금 저희 시에서 4,900억 원이 조금 넘는 거를 지금 2022년까지 좀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시작이 돼서 납부 중에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납이 아니어도 일부 미리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협약서에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군이 주둔하지만 국방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 토지 대금은 그럼 나머지 이제 잔금이 완전 치러지는 시점은 2022년. 2022년. 2022년이 완전히 부평구 소유로 넘어오는 겁니까? 부평구 소유는 아닙니다. 인천시- 인천시가 지금 납부를 시- 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거는. 납부하니까요. 네, 네. 시 소유. 물론 관리나 이런 부분은 부평구에서 다 그 해당 지역은 하시게 되고. 그거는 모릅니다. 이제 공원 같은 거 네. 대규모로 조성한다거나 거기 시설하는 거를 구비로 뭐 하는 거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이나 계획 수립화해서 이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천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평구에서 주민들이 왜냐하면 제일 많이 근처에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시설,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에 전달을 할 겁니다. 예. 이 부분이 그렇군요. 미군 기지 캠프 마켓은 이제 인천시 소유가 되는 거고 네. 조선공사도 인천 12로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평구는 의견을 넣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그렇죠. 네. 넣을 수 있도록 하지만 또 이제 조율을 가장 했습니다. 많은 또 부평 또 주민들이 예. 이용을 하시겠죠. 예, 그럼요. 이게 예. 면적이 뭐 엄청 큰 거 아니까 그렇죠, 참 예. 와닿질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신천공원 거기만 봤는데 40만 평방미터? 이제 그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쉽지는 않지만 이제 평으로 얘기하면 40 그러니까 그 부평공원은 지금 예. 조성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신촌공원, 부영공원 이렇게 세 개가 다 이제 합쳐서 16만 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16만 평. 예. 예. 그럼 인천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공원 중에서 최고 큰 공원이 이제 들어설 지역 예정이네요. 그쪽에. 지금 예.
그렇게 그럴 저는 가능성이 보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평 미군 알겠습니다. 기지가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예. 이제 탈바꿈하게 되겠네요. 뭐 그 이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네네. 그 예전에 그 화려한 부평의 전성기 시절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인천의 또 대표적인 그 지역이었고 예. 지금으로 따지면은 부평이 신도시였던 때도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저도 예. 막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부평도 이제 좀 구도심화가 되고 원도심화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부평을 또 활성화 번성기를 다시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예.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딱 보니까 11번가가 이렇게 그거 우리 나왔더라고요. 그 뭐죠 판매 사이트 11번가 네, 그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건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와닿긴 금방 와닿긴 하네요. 네. 뭐 뉴욕 증권 시장에 있는 11번가 뉴욕에는 이게 5번가가 유명해요. 5번가가 유명합니까? 예, 5번가가 다운. 근데 왜 11번가예요 부평은? 11번가 사업으로 명명한 건 예. 저 이제 취임하기 전에 예. 명명이 됐는데 그 유엔의 네네.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이제 11번째 과제, 11번 과제가 있는데 그게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예. 정주지를 만들자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평이 화려했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 지금 노후율이 한 73%뭐 이 정도 되는 예.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에 이제 물 흐름이 있습니다. 굴포천이 이제 지금 복개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길 복원해서 생태적인 면도 좀 강화하고 그 인근 지역에 혁신센터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예. 공공성도 강화하고 그 옆으로는 푸드 플랫폼이라고 일자리 만들고 푸드 산업과 관련된 브랜드화를 좀 이루고자 이런 게 사업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가에 대한 그 명칭의 유래는 그렇고요. 예. 그 사업들은 그 주요 사업들이 여러 개가 맞물려서 총 한 1,64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LH 뭐 400억 예. 그 혁신센터 질 때 네네. 400억이 거기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 뭐 예산도 같이 다른 부처랑도 연관된 사업인데 총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니까 되게 큰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가 사업은 굴포천의 그 재생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1번가 사업은 굴포청 복원도 같이 포함이 포함되어 된 있습니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하여튼 뭐 유엔에서 따라오건 어디서 따왔건 간에 네. 지금 저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시겠다는 건데 네. 그 굴포천 복원은 지금 굴포천이라는데 위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콘크리트를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갈산동, 삼산동 지역은 이미 복원이 됐고 예. 물길이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부평 일동 주민센터부터 네. 이제 부평 근처까지는 복개 주차장으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네네. 물길은 없고 밑에 있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뜯어낸다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그 사업도 그러면 포함된 겁니다. 부평 도심안에 네. 이렇게 하천물이 흐르는 네. 그런 그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중심가에 네, 그렇습니다. 야, 그 청계천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사업이? 뭐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네, 네. 네. 근데 이게 언제 생깁니까? 이게 언제 볼 수 있죠? 지금은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요. 예. 내년도에 이제 뭐 상반기 중에 복개 구간을 걷어내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국시비 확보하는 게 되게 관건입니다. 예. 연차별로 잘 확보가 된다라면 지금 계획으로는 2022년이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 언뜻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예. 혹시나 나중에 뭐 구청에는 뭐 계획도라든가 뭐 조감도 조감도는 이미지라도 있습니다. 네. 가서 구경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도심에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막혀 예, 있던 예. 거지. 물론 주차 문제는 그다음 문제지만 하여튼 물이 흐르고 그럼 그 주변을 예. 개발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요. 개발인데 뭐 예. 보행 친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네. 그런 부분들이 주입니다. 그 제가 청계천을 아직 못 가봐서 못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차로 지나갈 때마다 느꼈는데요. 저 참겠습니다. 부평에 네. 생길 때까지 네, 네. 부평 개선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네. 4년 기다리실 수 그 있어요? 4년까지 기다린 좀 청장님 좀 빨리 해주시면 하여튼 부평 11번가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고 부평 안에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겠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고 그게 예. 도시를 지속 발전하고 이런 그 공감대 형성시킬 수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네. 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네. 오늘 너무 많은데 예. 이게 제가 이 끊으면 흐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예. 그러면 교수님 아까 그거 여쭤보시려다 말았죠. 부평에 미군 기지 빠지는데 예, 예. 그 우리 삼보급단인가요? 예, 그것도 예. 여쭤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쪽을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실제로 뭐 어쨌든 간에 이어서 우리 또 청장님 좀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뭐 아까 미군 기지 관련해서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예, 예. 그거랑 같이 좀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일단 미군 기지 저희가 좀 2020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미군 네. 기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예, 했을 예. 때 주민분들은 거기에 이제 좀 기본적으로 공원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들의 역사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 예. 미군 기지 캠프마켓 얘기하셨지만 일제 강점기 시에 조병창 조병창. 일본군의 예. 이제 중국 대륙 진출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최대 공장이 이 남한의 예. 최대 공장이 부평에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는 건물들도 있고 해서 그 역사성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금 남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공간을 박물관으로 쓰든 미술관으로 쓰든 어떤 리모델링해서 안전성 확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나 그런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평 입장에서는 예술대학을 좀 유치해달라. 왜냐하면 예. 미군기지 때 그 K-팝의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군 부대 내에서 클럽에서 예. 이제 우리 유명한 가수분들이 그 미팔군 그 안에서 그렇죠. 공연도 하고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좀 관련 있게 한국 대중가요 그 대중가요 그죠? 제가 명칭 잠깐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음악은 원래 다 한국- 모르거든요. 예, 예. 대중음악 자료원 예, 그걸 예. 지금 아, 예. 국가에서 하는데 여기에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인천대가 있지만 예술 관련된 음악 관련된 네. 학과는 없습니다. 공연예술학과는 예. 있는데 그래서 그거 그리고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대중 문화예술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K-팝이나 이런데 학생들이 관심이 높아서 그렇죠. 예. 여기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가서 이렇게 되게 유명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악 이런 거랑 연계성을 갖고 그 안에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거고요. 주민들 의견 더 듣고 네. 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뭐 좀 하자라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오히려 좁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네. 공간이 뭐 네. 16만 평 된다고 하는데 그와 맞물려서 이제 삼보급단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지금 평수로 하면 한 27만 평 된다라는 규모이기 27만 때문에 예. 되게 큰 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할지를 좀 시와 국방부와 같이 좀 고민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좀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장소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뭐 개별 시설 요구는 많지만 그건 네. 어느 구에 가도 다 있는 뭐 시설들인데 좀 부평 뭐 그 자리에 어떤 특화된 뭐 시설이 생긴다라고 하면 외부 유입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좀 대표적인 랜드마크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들어오는 네.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평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기지가 이동하면서 군 전략에는 문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크니까 부평 삼보급단 같은 경우는 27만 평이요. 엄청 건데. 국방개혁 예. 2.0에 이제 해당이 된 건데 군부대를 네. 좀 도심 외곽으로 아.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인천에서도 저희 특히 이제 부평이 이동이 많은데 삼보급단에 있는 게 일신동에 있는 17사단으로 직접화돼서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일신동 부계동 주민들은 조금 그렇죠. 예. 거기도 군부대가 좀 외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네. 우리는 더 들어오냐 이 그렇죠. 반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네. 하지만 부평이라는 좀 큰 틀에서 보면 기회의 공간이 아까 그 정도 규모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큰 틀에서 보고 대신 그 과정에서 그쪽 지역에서 요구되는 불편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나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네. 이 기회에 같이 그쪽도 좀 훨씬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게 노력을 할 겁니다. 중요한 그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안보 문제 그래서 여기 이전한다라고 해서 뭐 안보가 소홀히 되고 이런 점은 크게는 걱정을 안 분명한 해도 거는 예, 그 부평이라는 이미지가 군부대로 시작을 하고요. 남동공단 치는 그 대공원 지나면서 군부대로 시작을 하고 네. 또 굉장히 큰 GM을 비롯한 공장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딘가 모르게 도시 자체가 이게 좀 공업 도시 이런 또 아니면 이런 뭐 좀 정체된 도시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캠프 마켓의 공원뿐만 아니고 어떤 뭐 이게 우리 슬픈 역사지만 그 역사를 간직한 그런 시설이 또 들어서고 또 여기에 우리 예술대학 같은 걸 또 유치해서 문화적으로 예. 또 높일 수 있고 거기다 또 저는 압권이 그 저거 같아 굴포천 걷어내는 거 이런 게 들었으면 부평의 이미지가 확 바뀔 것 같아요.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공간을 이제 부평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다양한 그 주민들에 대한 편의와 예. 또 문화, 예. 예술 공간으로 다시 이제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요. 예. 교수님 제가 안 끊고 간 거는 예, 예. 교수님 마무리 발언을 해서 그래 거의 이제 시간이 시간 많이 흘려서 좀, 예. 벌써 예. 확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네 말이죠. 예. 우리 총장님께 좀 제가 이제 끝으로 예. 저는 좀 학생들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 뭐 일자리 그런 창출도 이제 관심 사항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부평 내부에 보면 이 사공단 쪽에 앞으로 이제 청년 친화형의 어떤 그런 뭐 산업단지를 좀 구상하시고 조성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용어도 헷갈려. 전 이게 생소하고 청년 예. 무슨 청년 친화형 산업, 친화형 뭐 예, 산업단지 뭐 예. 이렇게 부를 수 예, 있을까요? 이게 뭔지도 예, 모르겠어요.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요번에 주한 부평 이 산업 부평 주한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인데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근로 여건이나 그 환경 개선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청년들이 일하기 지금 좀 노후화된 이미지들 예, 예.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뭐 가산 디지털밸리나 테크노밸리 저 어디죠 뭐 판교? 판교 예, 이런 데로 그런 뭐 식으로 많이 하죠. 예. 가는데 음. 그걸 유입하는 요인으로는 사실 조금 예, 약한 면이 예.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산단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구조고도화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산업들을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폐업 공장 같은 경우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이게 뭐 우리 부평 산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국비 한 400억 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하는 데도 350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산단 환경 개선 그 펀드가 2,500억 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일하기 좋네 이런 여건들도 많이 보거든요 청년들이. 네. 그래서 좀 더 현대화된 시설에서 현대화된 업종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평에서도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예, 예. 산단에서 한 테크시티가 그 갈산역 인근에 하나가 새로 준공돼서 지금 이제 오픈이 됐는데 나머지 한 4개 정도도 2022년까지 지금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2022년도면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 12,000개 정도 일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예, 예. 건물 거기에 이제 기숙사 시설도 같이 예.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하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따로 주거를 걱정하지 않게 물론 비용이야 일부 들어가는 예. 게 맞지만 한 곳에 예. 일하는 데와 거주하는 데가 그 산단 새로 생긴 건물에 있다라는 건 편의성 면에서 훨씬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10,000개 자리를 이렇게 큰 소리 빡 치셨거든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예. 부평은 또 교통의 중심이고 교통 네. 요지고 입지 여건. 그렇죠. 그래서 입지 여건이 너무 좋아서 네. 제대로 잘 만들어서 잘 홍보되고 알려지면 음. 충분히 또 청년들이 와서 그러니까요. 일할 수 있는 우리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인천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부평은 남의 동네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쪽이 번성을 했고 그만큼 그랬죠. 도시의 예. 그 발전상이 많이 앞섰었는데 예. 이제는 그
아까 말씀이 구청장님께서 73% 정도가 낙후돼 있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 리모델링하는 대대적인 사업이 이제 곳곳에서 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뭐 중간에 잡을 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저 차준택 부평구청장님하고 부평구 다시 리모델링하기 전체적인 사업 기획을 들어봤는데요.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 중요한 말씀이셨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또 예. 구민들의 또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좀 아쉽지만 끝나기 전에 예, 우리 예. 청장님께서 혹시나 구미들께 짧게나마 필요할 이렇게 것 같아요.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이거는 아펠 보고 하나요? 그렇죠. 구민들이 저 앞에 계시거든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부평구민 여러분, 저 구청장 차준택입니다. 지금 대화 나눴듯이 우리 부평은 일자리, 경제, 그리고 문화, 생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변화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도 또한 1,200여 명 되는 공직자분들과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메이커 차준택 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